내가 지금 속 근육으로 제대로 숨을 쉬고 있는 것인지 아닌지 이거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네, 복근의 힘을 통해서 체크할 수 있는데요. 제대로 숨을 쉬고 있는 경우는 속 근육이 발달돼서 실제 복근의 지지력이 있거든요. 근데 만약에 그런 게 아니라면 속 근육이 발달이 안 됐다면 조금만 뭘 자극을 해도 픽픽 쓰러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얕은 호흡을 하시는 분들은 횡격막을 거의 사용하지 않는 호흡을 하고 있기 때문에 속 근육이 약한 거죠. 그러니까 속 근육을 횡격막이라고 본다면 횡격막을 충분히 쓰는 사람들이 역시 속 근육이 강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자, 그러면 그걸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 겁니까? 네, 이게 원리는 뭐냐면요. 우리가 눈을 뜨고 팔을 벌려서 일단 눈을 뜨고 팔을 벌려서 서 계셔 보십시오. 불편한 거 있으세요? 없으시죠? 발만 들어보세요. 한쪽 다리만. 지금은요? 할만 하세요? 예. 예, 그럼 자 다리 내려놓으시고 우리가 눈을 뜨고 서 있을 때는 한쪽 다리를 들고 원래 쓰던 근육들만 쓰게 되어 있어요. 예, 자기가 익숙한 근육만 씁니다. 그래서 우리가 허리가 아플 때도 사실 아픈 쪽 근육을 안 쓰려고 반대쪽 근육을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맨날 쓰던 근육만 쓰니까 이제는 반대쪽이 아파지거든요. 근데 만약에 눈을 감고 한 발로 지탱하면서 서 있게 되면 어떻게든 이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안 쓰던 근육들을 다 쓰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눈을 감으면 무의식이 작동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때 쓰는 근육이 본인이 처음 쓰는 근육입니다. 그러니까 근육을 제대로 활용을 하려면 눈을 감고 팔을 벌려서 한 발로 지탱하는데 최소한 30초간은 서 있어야 됩니다. 그걸 하게 되면 균형 잡는 게 좋다라는 것도 있지만 안 쓰던 근육을 쓰면서 실제로는 이 복근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강화가 되고요. 실제 그게 단련돼 있는 사람은 제가 밀어도 흔들릴 수는 있어도 넘어지지는 않거든요. 누가 살짝 밀어도. 근데 밀기도 전에 넘어지시는 분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제가 한번 해볼게요. 자, 눈을 감으시고 양쪽 팔을 벌리시고 자, 한쪽 다리를 들어보십시오. 네. 네. 예, 제가 그렇죠. 전혀 밀지도 않아도 이 정도가 되죠. 다시 한 번만 더 해보겠습니다. 눈을 감으시고, 네, 그렇죠. 쉽지 않죠. 근데 제가 살짝 밀면, 그렇죠. 정말 이 살짝 밀어도 밀릴 정도라면 도저히 복근은 쓰고 있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굉장히 약하신 분이거든요. 다른 분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네. 두 분 같이 한번 해보시죠. 예, 두 분 한번 같이 나오시고요. 네. 양쪽 팔 벌리시고 한쪽 다리 들어보십시오. 1초, 2초, 예, 2초, 3초, 4초, 잘하신다. 5초. 예, 제가 밀어보겠습니다. 예, 내리십시오. 예. 이렇게 잘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이런 걸 보면 뭐냐면 숨을 그동안 제대로 쉬고 있었느냐 그리고 허리가 아프거나 뭐가 아파서 자기가 쓰던 근육만 쓰는 거예요. 아픈 거는 아예 쓰지도 않는 거예요. 우리가 왜 무서우면 그 장소를 가지 않잖아요. 우리 근육도 그 의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평생 그 근육을 활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허리는 더 아픈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번갈아 가면서 하는데 1분 정도 나중에 서 있을 수 있을 정도 되면 이미 이 하체와 허리와 속 근육을 잘 쓰는 사람이 되는데 여기 계신 분은 아주 잘 그래도 다른 분들에 비해서는 잘 쓰고 있으십니다. 근데 네. 이분들만 가지고서 지금 이렇게 그렇다고 하는 것보다도 네. 또 많은 분들이 이동준이 하면은 건강하다 네. 이렇게 판단하는데 네. 저를 놓고서 한번 아우, 그럼요. 테스트를 하면은 또 판단이 더 정확하지 않을까요? 네네. 맞아요? 한번 한번 해보고 싶어요. 네. 자, 눈 감으시고 한쪽 다리 들어보십시오. 안 돼. 오래 버티신다 그래도. 네. 자, 이제 밀어보겠습니다. 네. 내리십시오. 아 이거 좀 근육 괜찮나요? 네. 네, 그럼요. 있다는 얘기입니다. 분명히. 이렇다는 거예요. 네. 네. 약하신 분들은. 대단하십니다. 뭘 해도 안 빠지는 나이살의 열쇠는 바로 숨이었습니다. 예, 살을 빼기 위해선 운동을 하고 음식을 조절해야 하는데 운동과 음식에도
숨이 중요한 포인트라고 합니다. 맞습니까? 네, 우리가 나이살과 운동, 음식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것이고 역시나 중요한 것은 여기서 숨을 어떻게 쉬느냐. 겨우 살 만큼만 쉬느냐 아니면은 잘 살기 위해서 쉬느냐에 따라서 훨씬 다르고요. 나이살 빠지게 하는 숨쉬기의 핵심은 속근육인데 속근육에 대해서는 이 박상준 원장님이 아주 자세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숨을 잘 쉬어야 나이살 뺄 수 있다. 요즘 멘트가 너무 전형적인 약장수 화법 아닙니까? 숨쉬기만 제대로 해도 살을 뺄 수 있다. 100.5 정도 되십니다. 89cm. 그렇죠. 매일 이렇게 하면 정말 주는 거예요? 하루에 딱 5분씩만 투자하십시오. 복식과 흉식 호흡을 합친 제가 지금부터 그 운동법을 좀 소개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살을 빼려면 적게 먹고 운동을 해야 한다는 건 삼척 동자도 아는 사실입니다. 그죠? 네. 예. 그런데 이 운동이 50세 이전과 이후는 완전히 달라져야 한다고 합니다. 왜 그런 건가요? 우리가 이제 30대까지는요 정말 지하철 계단 오르내리는 것쯤은 뭐 대부분 아무렇지도 않죠. 예. 근데 이제 하지만 한 50대만 넘어가면 사실 힘이 듭니다. 네, 이렇게 내 몸 상태가 이제 바뀌게 되는데 만약에 운동을 똑같이 한다면 예. 아무래도 살도 빠지기 이전에 관절 나가고 허리 디스크가 생기고 여기저기 아프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건강을 위해서 나이살을 빼려면 운동부터 우선 바뀌어야 됩니다. 아, 먼저 운동부터 하고. 자, 나이살 잡는 50세 이후의 운동 어떻게 해야 하는 겁니까? 역시 가장 중요한 건 숨입니다. 역시 예. 우리가 이제 살 뺀다라고 하면 몇 시간씩 걷고 수영하고 등산하고 이런 것들 많이 하시잖아요. 예. 근데 이런 것도 좋지만 사실 그 이전에 숨 쉬는 운동을 제대로 해야 정말 지긋지긋한 나이살을 제대로 제거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대부분들이요. 사실 숨을 쉬고는 있지만 정말 그냥 살기 위해서 최소한으로 숨을 쉬고 있고 제대로 쉬고 있지 않기 때문에 나이살이 자꾸 붙는 거거든요. 이게 숨을 잘못 쉬면은요, 우리 몸속에서 근육 생성에도 지장이 생기고요. 그런 저질 근육으로 한마디로 운동을 하다 보면 살은 안 빠지고 자꾸 여기저기 아프고 무릎에 관절염은 심해지고 한마디로 이제 골병이 들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호흡부터 먼저 제대로 하고 그리고 나서 단계별로 운동을 해야 제대로 이제 나이살을 제거할 수 있는 거고요. 한마디로 딱 요약을 하자면 숨을 잘 쉬어야 나이살 뺄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까 예고편을 너무 화려하게 해서 부담을 느낀 건 알겠는데 요즘 멘트가 너무 전형적인 약장수 화법 아닙니까? 숨쉬기만 제대로 해도 살을 뺄 수 있다. 이거 의심부터 가는데 어디 미국에서 또 자료를 받아왔습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제가 또 미국 전문이지 않습니까? 예. 근데 오늘은요, 굳이 뭐 미국까지 안 가고요. 제가 바로 이 자리에서 좀 증명을 좀 해보이겠습니다. 예, 그래서 시청자 방천단 여러분들 중에서 좀 몇 분이 나와서 좀 저를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예, 몇 분 좀 나와주세요. 자, 지금부터 제가 여기 앞에 이제 몇 가지를 좀 준비를 해놨습니다. 여기 보시면 빨대가 있고요. 그냥 아무것도 안 한 빨대입니다. 다만 이 맨 끝에 빨대 부분을 테이프를 붙여서 좀 구멍을 좁게 만들었어요. 끝에다가 한 반 정도의 테이프를 붙였습니다. 이게 있고 지금부터 할 실험은 간단한데요. 세 분이서 이 빨대를 들고요. 그냥 부시면 돼요. 빨대를 불면 되는 겁니다. 3분 정도 최선을 다해서 이제 이 빨대를 부실 거예요. 결국 숨을 쉰다라는 거죠. 이 빨대를 통해서. 그렇죠. 예. 그러면 과연 그냥 편하게 쉬고 있을 때의 현재 허리 둘레와 정말 숨 쉬는 운동을 했을 때의 허리 둘레의 변화가 과연 있을까? 제가 이 자리에서 그것을 좀 보여드리고 싶은 겁니다. 잠깐만요. 그냥 숨만 쉬는데 빨대로 3분을 후 불었는데 허리 인치가 줄어든다. 3분 만에. 정확히 3분 후에 엄지닥터 한 명 날아갑니다. 예, 이 자리에서. 네. 3분이 지나면은요, 제가 이 자리를 나갈지, 태연 씨가 저 자리를 나갈지, 예, 아마 나는 그냥 시킨 대로 열심히 하는 거야. 결과가 나타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시작하기 전에 우선 참가자분들의 허리 둘레를 이 자리에서 재고 좀 시작을 하겠습니다.
102.5. 102.5. 102.5요. 101.5입니다. 101.5. 100.5 정도 되십니다. 허리 둘레가요. 예, 그럼 지금부터 3분 동안 한번 빨대를 열심히 불어보실게요. 최선을 다해 주세요. 네, 됐습니다. 예, 시작하시면 하시는 거예요. 자, 입에 대시고요. 시작. 더 세게, 최선을 다해서. 더 열심히, 더 세게, 더 세게, 더 세게. 최선을 다해서 불러주세요. 더 세게 불어주세요. 더 세게, 더 세게, 더 세게, 더 세게, 더 세게요, 더 세게. 3분 동안 했을 때 대충 대략 몇 센치 정도 준다고? 평균적으로 인치로 따지면 제 예상으로는 한 2인치 정도. 2인치요? 거의 5cm가 넘어가는데요. 네. 원래 이런 거를 실험을 하면 시청자 여러분들이 좀 의심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저도 사실 뭐 다른 프로에서 이런 거 하면 좀 의심하는데 여러분들 안심하셔도 좋습니다. 제가 제작진과 절대 타협하지 않습니다. 매의 눈으로 현장에 있는 그대로 여러분들께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세게. 마지막 열심히요. 6, 한 번 더. 5, 4, 3, 2, 1. 그만! 네, 됐습니다. 네, 됐습니다. 예, 내려놓으시죠. 자, 빨리 재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빨리 가냐? 자, 그러면 자, 네, 고생하셨습니다. 바로 한번 재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2인치가 빠진다. 177 넘. 102.5. 102.5였어요. 얼마예요? 100이 조금 안 되시네요. 어머머. 허리 둘레가요. 2.5cm가 주는 네. 거예요. 딱 하죠. 조금 농땡이 친 거네. 우리 어머님도 99.5. 제대로 될게요. 2cm 이상 줄었네. 99.5. 2cm 줄었어. 네. 2cm 줄었네요. 2. 이분이 제일 많이 빠졌을 것 같아. 89cm인데. 그렇죠? 89cm인데. 그렇죠? 이분이 왜냐하면 제가 어머님 딱 옆에서 봤는데 소리까지 우리 어머님 89cm입니다. 노력 끝에 성공이었어요. 야 놀랍습니다. 일로 좀 가면 들었어요. 빨대를 부르는데 허리가 줄어든다. 네. 윤영미 씨 어때요? 저는 근데 안 해본 다이어트가 거의 없는 사람인데 이게 정말 가능한 일인 거예요? 매일 이렇게 하면 정말 그렇게 주는 거예요? 너무 신기하다 이거. 그러니까 요거는 제가 이제 잠깐 보여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짧은 시간 안에 좀 확 보여드리기 위해서 사실은 약간 무리한 거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살이 빠지는 원리를 설명해 주시는 거죠? 그렇죠. 잠시 동안. 잠시 동안 사실 시청자분들은 잠시 후에 알려드린 제대로 무리가 안 되면서 오랜 기간 하실 수 있는 방법은 또 따로 있습니다. 세 분 소감이 어떻습니까? 이제 열심히 해서 빼야 되겠다, 잘 나왔다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네. 또 저는 너무너무 여기 체험하러 나와서 아주 많은 걸 지금 느끼고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렇습니까? 들어가셔도 계속 있어 느끼셔야 될 거예요. 네. 세 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예. 참 이게요. 어떤 원리입니까?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제 보여드린 방법, 네. 요거는요. 호흡을 통해서 과연 어떻게 살이 빠질까? 이거에 대해서 한번 좀 원리를 설명해 드리기 위해서 네. 이제 이렇게 보여드린 거고요. 네. 이제 빨대를 이제 불게 되면요. 어떻게 되는 거냐면 자연스럽게 우리가 복식 호흡을 하게 돼요. 네. 코는 막고 입으로 배에 있는 복횡근, 그리고 내복사근, 횡격막, 골반 기저근육 이런 근육들을 사용해서 호흡을 하게 되는데 이 근육들이 우리가 항상 말하는 바로 속근육들이에요. 그런데 속근육의 역할 참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제가 아주 쉽게 좀 설명을 드리면 한마디로 코르셋 역할입니다. 여자분들 보정속옷 역할을 하는 게 사실 이 속근육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 나오신 이제 체험자분들이 말 그대로 숨 운동을 하셨다라는 건 3분 동안 코르셋을 차셨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허리 둘레를 재면 갑자기 이제 허리가 뭐 적게는 2cm,
10cm에서 많게는 거의 뭐 10cm. 10cm까지 줄어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복식 호흡을 하면서 평상시에 쓰지 않는 근육을 자극해서 이처럼 이제 마치 코르셋 입은 것 같은 효과를 볼 수 있다라는 거죠. 보정석옷 우리 안 사도 네. 되겠어요, 그죠? 돈 굳었네. 제가 보여드리는 건 이제 단시간에 보여드리기 위해서 좀 무리한 거지만 사실은 숨 운동을 오랫동안 제대로 하면 실제로 살이 빠질 수 있습니다. 네, 왜 그러냐면 결국 운동을 해서 우리가 빼고 싶은 건 지방을 빼고 싶은 거잖아요. 그러면 운동을 했는데 지방이 어디로 나갈까요? 바로 땀과 숨이에요. 예, 지방이 분해가 되면 물과 이산화탄소로 변하거든요. 그래서 물은 땀을 통해서 나가는 거고 이산화탄소는 숨을 통해서 배출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 몸속에 있는 지방이 사라질 때는 결국 숨을 통해서 나가는 거기 때문에 이 숨을 제대로 쉬고 숨 운동이 결국 중요하다라는 거죠. 나이가 들면 운동도 바뀌어야 한다. 또 하나의 이유가 발에 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까? 네. 자, 박성용 원장님, 발이 뭐 어쨌다는 겁니까? 나이가 들면서 발 모양도 변해간다는 건 좀 많이들 아실 거예요. 처녀 쪽의 발과 지금 발 비교해 보시면 아마 참 모양이 바뀌었다라고 아실 텐데 발바닥도 바뀐다는 사실 아십니까? 네? 발바닥이요? 네. 바로 발바닥의 아치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나이가 들면서 평발이 되어 간다라는 거죠. 근데 이렇게 발바닥의 아치가 자꾸 무너지잖아요. 그럼 이게 또 나이살이 찌는 중요한 원인으로 작용을 한다는 겁니다. 아니 발바닥이 살이랑 연관이 있다는 소리는 또 이 나이 들어 처음인데요. 이게 어째서 연관이 있다는 건가요? 우선은 발바닥의 아치를 과연 어떻게 이게 쓰는지 아치가 이걸 좀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요. 발목에서 이제 시작이 돼서요. 발바닥까지 뻗쳐 있는 근육들이 사실 이 아치를 잡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 근육이 장비골근, 그다음에 후경골근이라는 두 근육이요. 복숭아뼈가 있잖아요. 바깥쪽 복숭아뼈가 있고 안쪽 복숭아뼈가 있으면 두 근육이 이 복숭아뼈 뒤로 지나가서 발바닥 밑에서 교차를 합니다. 예, 교차를 해서 이 교차하는 힘을 통해서 아치를 들어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뭐 노화, 운동 부족 이런 여러 가지 이유에 의해서 이 근육이 퇴화하게 되면 이 받쳐주는 힘이 약해지고 결국 아치가 무너지게 된다는 거죠. 근데 결국 이 아치가 내려앉게 되면은요, 함께 연결된 종아리 근육에 아주 큰 스트레스로 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마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종아리 근육이 제2의 심장이다. 예, 이런 말 많이 하는데요. 만약에 이 근육이 기능이 떨어지다 보면 제2의 심장이 역할을 못 하다 보니까 혈액순환 장애가 생길 수 있고요. 그에 따라서 뭐 발과 다리가 쉽게 붓고 피곤하고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네, 그래서 이처럼 혈액순환이 나빠지고 발과 다리가 쉽게 피로해지는 것, 이게 바로 나이살이 찌게 되는 중요한 원인이 된다는 겁니다. 네.